왕과 사는 남자 3인 감정구조.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많이 울었다.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유해진 연기가 너무 좋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오래 남느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단종이 불쌍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영화가 강한 이유는 한 명의 비운의 왕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 전혀 다른 감정으로 같은 비극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엄흥도, 단종, 한명회, 이 세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쫓겨난 왕이고 한 사람은 권력을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정 구조로 들어가면 이 셋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엄흥도는 사람을 지키는 감정, 단종은 혼자 견디는 감정, 한명회는 감정을 버리고 결과를 선택하는 감정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한 사극이 아니라 감정의 방식이 서로 충돌하는 영화가 됩니다. 첫째, 엄흥도는 왜 사람들을 울리나? 엄흥도는 왕을 모시는 충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생활인에 가깝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마을을 지켜야 하고 눈앞의 현실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이 인물이 단순한 촌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엄흥도는 권력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단종이 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어린아이가 외롭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마 외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엄흥도의 감정 구조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보다 먼저 마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한번 마음을 준 상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엄흥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외로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물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강한 인물입니다. 관객이 엄흥도에게 무너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영웅보다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에게 더 약합니다. 엄흥도는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왕을 구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아이가 혼자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 거의 아버지의 감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엄흥도가 슬픈 겁니다. 지킬 힘은 없지만 지키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종은 왜 더 아프게 남는가? 단종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약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어리고 쫓겨났고 빼앗겼고 혼자입니다. 그런데 단종의 진짜 비극은 약하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단종은 소리 지르며 분노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과장되게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고통을 세상에 떠벌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안으로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게 단종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밖으로 울부짖는 사람보다 안에서 무너지는 사람의 슬픔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감정은 늘 크게 폭발하지 않습니다. 눈빛, 침묵, 짧은 말, 멈칫하는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됩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오래 참아왔을까. 단종이 비극적인 이유는 왕위를 빼앗겨서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마음껏 드러낼 자리마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고 소년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와 아이의 감정 사이에서 끝내 어느 쪽으로도 편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단종은 권력의 희생자이면서 동시에 감정의 고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강한 순간 중 하나는 단종이 자기 고통을 크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무겁고 견디기 때문에 더 처절합니다. 단종은 싸워서 지는 인물이 아니라 버티다가 무너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슬픕니다. 세 번째, 한명회는 왜 그렇게 차갑게 보이는가? 이 영화에서 한명회는 단순한 악당으로 소비하기엔 너무 정확한 인물입니다. 그는 화를 내며 날뛰는 빌런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한 명에는 사람의 감정보다 판의 구조를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무너질지, 어떤 선택이 권력을 유지하게 할지 항상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합니다. 어몽도가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움직인다면 한 명에는 전체 판을 봅니다. 공종의 슬픔도, 어몽도의 충정도, 그에게는 결과를 흔들 수 없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 인물이 차갑게 보이는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민보다 질서를 선택하고 사람보다 결과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하다기보다 끝까지 자기 논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악당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논리로 움직이는 권력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명에는 어몽도처럼 울지 않습니다. 관종처럼 견디지도 않습니다. 그는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영화의 감정이 더 비극적으로 깊어집니다. 네 번째, 이 영화는 세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이 영화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 사람이 서로 다른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몽도는 보호의 언어를 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 관종은 인내의 언어를 씁니다. 내가 이 고통을 버텨야 한다. 한 명에는 결과의 언어를 씁니다. 이 판은 이렇게 끝나야 한다. 세 사람은 같은 사건 안에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입니다. 어몽도는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판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관종은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하지만 그 품위가 자기 생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한 명에는 판을 완성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얼굴은 사라집니다. 이 세 감정 구조가 한 화면 안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관객은 단순히 슬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어몽도에게 울고, 누군가는 단종에게 무너지고, 누군가는 한명회의 차가움에서 권력의 본질을 봅니다. 다섯 번째, 결국 이 영화가 남기는 질문. 왕과 사는 남자는 관종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비극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인가? 혼자 견디며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을 덜어내고 결과를 선택하는 사람인가? 어몽도, 단종, 한 명에는 그냥 캐릭터 셋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 비극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끝난 뒤에도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왕의 몰락만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보호, 한 사람의 인내, 한 사람의 냉혹한 선택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셋이 부딪히는 순간 이 영화는 역사극을 넘어 인간의 감정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바로 그 세 감정이 충돌하면서 완성되는 영화입니다.